안녕하세요. 저는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기업 주식회사 디맨드의 선임연구원으로 있는 이보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요. 24시간 시니어의 여정이 다시 디자인되어야 된다는 주제로 자료를 좀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계속 앞에서 사회 문제를 디자인이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좀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조금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좀 많이 가시나요? 아직 잘 모르시겠죠? 네, 조금 쉽지는 않은 내용이어가지고 저도 이제 사례 중심으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날 시니어의 모습인데요. 여기 계시는 시니어분들도 그렇고 주변에 계시는 시니어분들도 그렇고 어디에 해당하실까요? 이제 뭐 혼자서 외롭게 계시거나 신체적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아니면 보살핌의 대상이라던가 이런 시니어분들이 많으실까요? 아니면 좀 더 활발하게 사회에 참여를 하시고 그리고 실버 문화를 이끌어 가시고 약간 이런 시니어분들이 좀 많으실까요? 네, 결론은 둘 다 해당이 되고요. 지금 액티브한 시니어분들이 조금 계속 증가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니어분들이 과연 어떤 노후를 기대하고 계시는지 보면 시니어분들은 이런 노후를 기대하고 계시더라고요. 친목 활동이나 취미 활동 아니면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기와 같은 이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이런 노후를 조금 기대를 하고 계시고요. 아니면 이런 시니어분들도 계세요. 나이 듦을 거부하거나 뭐 부정하지 않고 그 자체로 즐기시는 분들, 이제 할머니로서 스타일을 추구하지 않아요. 뭐 우아함을 추구할 뿐이죠. 이렇게 제가 지금 보니까 여기에도 많은 시니어분들이 계시는데 멋쟁이 시니어분들이 조금 상당히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몇몇 젊은이들보다 더 여유 있어 보이고 에너지가 좀 넘쳐 보이는 모습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 인턴이라는 영화인데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되게 성공한 온라인 패션 쇼핑몰의 CEO가 있고요. 그 회사에 70세에 인턴으로 취직을 한 벤이라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벤이라는 할아버지가 인턴으로 있으면서 그 CEO에게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어른으로서 경험을 같이 공유를 하고 노하우를 이야기해주는 그런 내용의 영화인데요. 메시지는 저거예요. 경험은 결코 늙지 않는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제 뭐 학습과 교류가 결합한 자기 개발형 여가 활동도 많이 하시는 그런 시니어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시니어분들이 문화생활을 굉장히 활발히 하세요. 동호회 활동을 참여하시고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문화를 만들어 가시고 이렇게 곱게 차려입으신 시니어분들께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모습이죠. 그러면 이렇게 밝은 모습들이 있는데요. 반면에 우리 시니어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많이 하시잖아요. 오늘도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이 오셨는데 이동에 있어서 지하철 타실 때, 버스 오르내리실 때 계단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계단 오르내릴 때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도 힘들고 그리고 뭐 이제 활발한 그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거리에 있어서 그 이동 경로에 있어서 또는 이동 수단을 이용함에 있어서 어떤 거리낌이나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사실은 많은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이제 이동하시기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니어의 59% 이상이 이제 외출 시 불편함을 경험하고 계신다. 이게 굉장히 큰 이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겨울철에 상당히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낙상에 대한 두려움인데 저 같아도 눈 오고 막 아침에 빙판길 얼고 이러면 아침에 막 이렇게 엉금엉금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어르신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일단 그러니까 눈 오고 빙판길이 되면 나가기가 겁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거리낌을 좀 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산행용 지팡이를 좀 많이 이용을 하시고요. 그런 일반 지팡이보다는. 근데 이제 시력이나 반사신경이나 이런 하체 근육이 좀 떨어지시니까 어쩔 수 없이 낙상이 좀 경험률이 좀 더 높은데, 되게 치명적인 건 일반인보다 이제 낙상 후 2년 내 사망률이 좀 높다는 이런 무서운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네, 낙상과 함께 치매도 굉장히 두려운 질병 중 하나로 이제 나왔는데요. 고령화가 이제 계속 급속하게 진전이 되면서 치매 환자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세요.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연구 과제가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사회문제 해결형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이제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치매를 중요한 이슈로 보고 이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니어분들께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매랑 우울증이랑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데, 이제 어르신분들이 뭐 사회적으로 좀 고립감이라던가 아니면 무기력함, 나이 들어감 이런 감정들이 조금 우울하게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저기 혼자 계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는 그런 환경적인 원인이랑 함께 우울증도 조금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이슈였다 라는 부분이고요. 보니까 그 시니어분들께서 이제 추구하시는 즐거움도 있지만 어려워하시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24시간이 어떻게 디자인되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24시간 시니어 여정 디자인은 고령자의 일상생활을 면밀히 보고, 그리고 그런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운 부분들은 줄여주고, 그리고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곳곳에 이제 심어줌으로써 좀 더 즐겁고 좋은 즐거운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을 디자인이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시니어분들께서 사용하는 모든 제품이나 생활공간이나 커뮤니티 공간 그리고 서비스가 그 시니어분들의 관점에서 다시 새롭게 재설계돼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그런 사례를 보면서 좀 더 설명드릴게요. 먼저 지팡이인데요. 지팡이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동이 불편한 시니어라는 그런 주변에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지팡이를 사용하기 꺼려하세요. 근데 이런 지팡이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을 통해서 패션 아이템화 됨으로써 조금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좀 줄어든 그런 제품이고요. 요거는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이동이 가능한 테이블이나 수납이 가능한 이동 보조 기기, 약간 지팡이와 좀 유사한 건데, 이런 것들도 어떤 안전 편의성에 감성과 멋을 더해서 어떻게 보면 좀 시니어의 품위를 더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뚜껑을 여는 행위가 굉장히 일상생활에 빈번히 발생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악력도 좀 떨어지고 손에 힘도 좀 떨어지시니까 이런 작은 뚜껑 같은 건 열기에 좀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도와주는 그런 오프너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좌절감을 조금 경감시켜 주면서 신체 노화에 대한 스스로 인식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러면 생활 공간은 어떻게 디자인돼야 될까요? 물론 실내 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편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설계가 돼야 되지만, 이제 낙상이 굉장히 큰 문제이고 생활 공간 안에서 낙상 사고가 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계단 단차가 좀 없어야 되고, 이제 이런 문턱도 조금 최소화된 그런 공간이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체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TV 보시거나 이제 친구들이랑 가족분들이랑 이제 얘기하실 때 발가락도 이렇게 많이 꼼지꼼지 움직이시는 그런 운동도 하시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생활 공간에서 신체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어르신들 보면 이제 부엌에서 할머니분들 특히 요리하실 때 보면 높은 찬장에서 뭘 꺼내기 좀 힘들잖아요. 높은 찬장에서도 꺼내야 되고 앉아서 밑에서 조미료도 또 이렇게 다 하셔야 되고 그런 경험들이 식생활은 굉장히 일상으로 이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인데 그런 식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불편한 경험들이 있는 거는 조금 디자인이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높은 찬장에서 물건을 꺼내는 것이 힘들이지 않고 꺼낼 수 있도록 그런 신체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좀 더 배려해서 생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커뮤니티 공간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영국의 일반 길거리에 있는 철제 의자인데요. 모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지만 좀 낮게 설계돼 있고 굉장히 차가운 금속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겨울에는 그냥 별로 앉고 싶다는 생각이 좀 안 들죠. 어르신들은 또 이제 다니시다가 수시로 좀 휴식도 조금 취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의자라면 저는 별로 앉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체스터에 있는 이제 디자인과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이런 공공시설에서 시니어 분들이 이용하기 어렵게 설계된 공공시설을 조금 더 시니어 친화적인 아니면 사람 친화적인 그런 시설로 리디자인 해보자라는 그런 프로젝트에서 이제 보여진 거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따뜻하고 밝은 그런 노란 털실로 저기 이제 의자를 다시 리디자인 해가지고 조금 더 앉고 싶은 마음이 드는 앉고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시력이 좀 이제 떨어지시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길 다니시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읽기가 좀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뉴욕시에서는 그런 저시력자나 아니면 시니어분들 아니면 야간 보행자를 위해서 이런 표준 사인보다 2배 이상 큰 거리명 그리고 LED 조명 사인으로 안전한 야간 보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배려를 한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에서도 역시 시니어를 배려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23초 안에 건너야 되는 횡단보도인데 80세 넘은 이제 어르신분들은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빨리 이제 건너야 되니까. 그래서 싱가포르나 첼시 고령친화 공원에서는 사실 되게 사소한 버튼인데 이걸 누르면 이제 건너실 때 그 시간이 조금 길어져요. 그래서 이제 좀 마음 편하게 길을 건너실 수 있게끔 그렇게 디자인된 그런 예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인데요. 그럼 서비스는 어떻게 디자인돼야 될까요? 요거는 이제 사례인데 스위스에서 이제 디자인을 공부하는 두 학생이 고령화가 이제 사회적 문제라는 걸 인식을 하고 이걸 서비스로 풀어보자라고 해서 시니어 디자인 팩토리를 만들었어요. 여기에서는 시니어분들과 젊은 디자이너들이 같이 활동을 하면서 이 공간을 운영하는 건데 시니어분들은 여기서 뭐 이렇게 뜨개질도 하시고 음식도 만드시고 그런 것들을 판매도 하면서 이제 젊은 세대랑 소통도 가능하고 그리고 시니어분들께 새로운 역할을 부여를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좀 더 활발하게 건강하게 제 생을 계속 살아가실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서비스도 가능해요. 이제 요거는 옷에 붙이는 작은 카메라인데요. 일상생활을 기록하는 그런 카메라예요. 근데 이제 내가 굳이 찍지 않아도 자동으로 일상생활이 기록이 되죠. 그리고 그 하루가 이제 그 저녁 시간이나 뭐 이럴 때 제가 오늘 하루 내가 어디를 다녔는지 누구랑 있었는지 무슨 활동을 했는지를 기록된 사진으로 볼 수 있어요.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일상생활을 이제 회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치매 예방이 가능한 뭐 라이프 로깅 서비스가 있을 수 있다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24시간 시니어 여정 디자인은 그래서 주거 환경의 편의나 안전이 개선돼야 되고 그리고 이동 경험, 뭐 건강도 증진돼야 되고 사회생활도 지속돼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디자인이 잘 해서 이제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 안전한 생활, 경제적 안정, 사회관계 지속, 편의성 개선, 뭐 자립
지속적으로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